네, 제가 감히 선수들분들께 뭐 어떻게 운동하는 것이 맞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는 스터디를 열심히 해서 어떠한 자료들이 우리의 훈련에 좀 기준이 될 수 있고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는지 저희는 소개해드리는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분들은 VO2 max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일반인들과는 사실 어나더 레벨이에요. 근데 VO2 max가 어느 순간부터는 정체가 되거든요. VO2 max 같은 경우는 아무리 훈련을 해도 향상되지 않는 데 반해서 러닝 이코노미는 매년 향상하는 것이 보입니다. 근데 이 러닝 이코노미가 어떻게 하면 개선되느냐, 그 전략은 아주 복잡해요. 즉, 여러분이 뛰면 뛸수록 여러분은 잘 못 느끼지만 에너지 효율적으로 점차 몸은 바뀌어요. VO2 max 찬유님이 72. 어떤 분이죠? VO2 max는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유전적인 특징이에요. 신장이 클수록 폐 용적이 엄청 커지거든요. 그래서 신장이 크신 분일수록 호흡을 하는 양이 되게 많아져 가지고 신장이 작은 사람에 비해서 VO2 max가 높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프로 수준에서는 기량이 계속 향상되더라도 VO2 max는 좀 정체되는 양상이 좀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밑에 68이나 65인 선수가 어쩌면은 특정 종목에서는 기량이 더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 우리가 트랙에서 진단 끝났고 결과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우선은 늘 기대를 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계속 제가 CPT 검사를 하면서도 한 명씩밖에 못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좀 애로사항이 컸었는데 오늘 한 방에 했잖아요. 너무 약간 속이 시원했어요. 네, 한 번의 데이터를 받고 한 번에 팀을 관리할 수 있겠다라는 이제 자신감도 좀 생겼고. 각 수치별로 누가 좀 괜찮은 선수였는지 좀 볼까요? 찬유 선수께서 찬유 선수. 이제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셨는데, 야, 72.5. 네, VO2 max 수치가. 이게 진짜 딱 선수 레벨에서 많이 나오는 값이기도 합니다. 요 유마핏으로 테스트를 많이 해보셨다고 했는데 70 이상 숫자 보셨습니까? 저희는 처음입니다. 네. 그치?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이제 선수분들께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보니까 일반인 마스터즈 레벨에서 뭐 2시간 40분 정도 뛰시는 분들 테스트도 해보았는데 아무리 높아도 한 65, 64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72라는 숫자는 되게 놀라운 숫자이고 그뿐만 아니라 러닝 이코노미는 젖산 역치에서도 굉장히 압도적인 기량들을 좀 보여주셨어요. 아까 말씀하시기로 풀마라톤 2시간 23분 정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는 조금은 기량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비시즌에 들어가고 하면서 저희가 지금 상태로 예측했을 때는 2시간 25분 정도로 해서 VO2 max뿐만 아니라 러닝 이코노미나 젖산 역치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기량을 가진 덕분에 굉장히 높은 기록이 나온 것 같습니다. LT와 알리도 좀 자세히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알리에서 이제 두 번으로 나눴잖아요. 7분 30초 페이스와 5분. 근데 이제 퍼센티지는 요 정도밖에 힘을 안 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최대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 출력을 내야지 이 페이스를 뛸 수 있는지를 보고 있어요. 그게 실제로 개인이 느끼는 부하와 굉장히 부합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찬유 선수 같은 경우엔 730 페이스로 뛸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50%만 사용해도 되는 수준이고요. 그리고 500 페이스로 뛸 때는 58% 정도. 사실은 500도 너무 쉬운 조깅 페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5분은 어떻게 보면 10km 기준 평균 페이스로 따지면 뭐 한 50분에 뛸 수 있는 페이스인데 이 친구는 58%밖에 안 쓰는. 맞습니다. 굉장히 여유로운 페이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좀 유추해 봤을 때 운동 강도를 뭐 60%로 잡아라 70%로 잡아라가 사실 그 애매모호하거든요. 강도를 페이스로 바꾼다는 게.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이 지표들을 활용해서 58%면 딱 키로당 5분 페이스를 운동 강도 60에 맞춰놓고 트레이닝 하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네, 맞습니다. 나도 저랬는데 아까 숫자 보니까 대충 봤는데 네, 저는 거의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퍼센티지가. 그리고 굉장히 이제 또 유의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젖산 역치인데 모든 이런 트레이닝의 역사에서 존 트레이닝의 기준으로 잡혔던 게 애초에 이거 역치예요. 젖산 역치. 그래서 젖산 역치 첫 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존 2와 3가 나뉘어지고요. 젖산 역치 두 번째 기준으로 해서 존 3와 존 4가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찬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젖산 역치 페이스가 3분 40초. 그래서 사실은 4분 페이스로 뛰는 게 찬유 선수에게는 가벼운 리커버리 수준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찬유 선수께서 제대로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겠다 했을 때는 한 3분 페이스 정도로 뛰어주셔야지 좀 자극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트레이닝을 할 때에서도 어떻게 분배를 하는지가 중요해요. 존2에서는 보통 70%에서 80% 네. 운동을 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 존4에서는 20%에서 30%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요 추천 운동 존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존이 곧 운동 강도인데 운동 강도가 내가 몇 분 페이스고 몇 초로 뛰어야 될지 모르죠. 잘 모르잖아요. 네. 알기도 쉽지 않고 뭐 어디서 뭐 퍼센티지 뭐 이렇게 나누라고 하는데 헷갈리기도 하고 맞아요. 또 네. 이렇게 가이드가 페이스별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으니까 아 내가 지금 이 페이스에서는 이 정도 강도로 운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쉽게 알고 운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코치 입장으로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선수분들, 그다음에 회원분들을 관리할 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딱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게 변화주 있잖아요. 1km, 1km 하는 변화주. 페이스 잡기가 사실 쉽진 않은데 이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으면은 자 보세요. 4분 05초로 주고요. 3분 17초로만 주면 됩니다. 네. 요 범위 내에서 1km, 1km 하면은 이 선수에게 가장 적합한 변화주의 페이스다. 10명의 선수라고 하더라도 코치님 한 분께서 되게 디테일하게 훈련을 잡기는 네, 쉽지 않으실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선수분들께서 뭐 예를 들어 변화주 훈련이다라고 하면 각자가 딱 자기에게 적절한 페이스로 해가지고 제각각 훈련을 하면은 뭐 트랙에서는 다 제각각 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개개인 기준으로 해서는 기량 향상시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흥미로운 거는 이제 보통 이건 개인에 대해서만 진단을 하고 뭔가 결과를 받았었는데 오늘은 여러 명의 팀 단위의 선수가 한 번에 이렇게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지표에서는 누가 우수했는지 또 다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뒤에 뭐 현준 선수도 되게 도드라지게 나왔던 네. 부분이 이 LTE에서 아주 역시. 압도적으로 역시에서 압도적으로 제일 높은 선수로 네, 실제로 하프 기록이 1시간 7분 00초가 나오셨대요. 네. 근데 저희가 오늘 이 젖산 역치를 기준으로 해서 기록을 보았더니 1시간 7분 12초. 네, 그래서 시즌의 뭐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유의미하게, 네, 정확하게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측 기록이 정확하다는 말인즉 이 훈련 페이스가 그렇죠. 그 네. 선수에게 가장 적합한 페이스라고 하는 증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봤던 선수보다 VO2 max 수치는 낮지만 맞아요. 평균적인 훈련 페이스는 더 빨리 설정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기록도 조금은 더 높게 나오기도 맞아요.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단 하나의 지표로 해가지고 기량을 가늠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이코노미가 또 우수했던 선수 한번 볼까요? 네, 사실 이코노미는 아까 찬유 선수가 좀 도드라지게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찬일 선수가 전체적으로 VO2max하고 이코노미에서는 한체대 63kg 선수 내에선 가장 네네. 수치가 높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선수들에게 가장 존2 페이스를 설정한다고 하면은 5분대 페이스가 가장 적절하겠네요. 존투 페이스는 사실은 4분대가 더 적절할 것 같기는 합니다. 4분대가? 네, 5분대면 존 1 너무 사실은 마일드한 페이스일 것 선수들에게? 같고요. 네, 한 4분 30초보다는 조금 더 느리게, 한 5분보다는 좀 더 빠르게. 430에서 500 예. 사이에서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개별적으로 다 나눠서 개별 트레이닝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은 적어도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리커버리 훈련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인터벌이나 고강도 훈련 같이 하면은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훈련별로 이렇게 좀 분류를 해서 묶어서 트레이닝을 시킬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개별 지표로 넘어왔을 때 재밌었던 거는 이제 자세를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선수는 과연 어떤 자세가 나오냐 그렇죠. 이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해요. 제만 선수 지금 보면은 아주 느릴 때는 160 정도. 아, 160 케이던스가. 정도. 네, 근데 그것이 속도가 올라가지. 네, 최대에서는 195까지도, 야. 196까지도 오르네요. 네. 198까지 가네요. 198까지 올라갔네요. 네네. 이제 이거는 거의 스프린트성, 제일 마지막에 뛸 때에는 198까지 올라가는데, 저희가 사실 여러 선수들의 데이터들을 보면은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키가 되게 크신 분들은 케이던스가 조금은 낮은 경향이 있고, 근데 그런 분들이 케이던스를 무리하게 높이려고 하면 너무 움직임이 비효율적이거든요. 그렇죠. 신장이 큰데 몸의 움직임은 되게 짧게 끊어가려고 하면은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장에 따라서도 개인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도 케이던스는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역시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속력이 변함에 따라 가지고 그에 순응해서 케이던스를 쭉 바꿔 나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좋은 자세의 제일 전형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가장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러닝을 처음 배우신 분들은 미디어를 통해서 내가 이제 좀 달리기를 좀 해보자 해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케이던스 180을 너무 머리에 들어온 상태다 보니까 페이스가 느리던 빠르던 180에 맞추려는 경향들이 너무 강하거든요. 아, 네. 그게 저희가 일반인분을 테스트했을 때 그때 나타난 제일 큰 부작용은 케이던스를 빠르게 가져가면 호흡도 그에 맞춰가지고 맞아요. 빠르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복식 호흡이 전혀 안 돼요. 음. 호흡을 충분하게 해야 하는 것이 유산소 운동에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어쨌든 180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호흡이 너무 빨라지고 맞아요. 호흡 깊이는 얕아지니까 충분히 산소 섭취도 안 되고 되게 운동의 효과가 떨어지는 방향인 거죠. 다음으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우리 지면 접촉 시간일까요? 네, 지면 접촉 시간도 통계적으로는 딱 정답이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찰해 봄직한 것 같은데요. 제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컨택 타임이 0.2초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지네. 확 떨어지네. 이게 소위 말하는 롤링을 굉장히 잘한다. 그래서 탁 치고 가면서 날아가듯이 뛴다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거든요. 거의 바닥 탁탁 당기잖아요. 근데 아까 그 거의 마지막에 날아서 갔거든요. 네. 왜냐면 70초 안쪽으로 뛰면은 그렇죠. 날아가야 돼요, 네. 진짜. 실제로 논문들 통해서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프로 선수들이 실제 대회에서 레이스하는 것들을 보면은 한 0.2초 정도를 본인의 컨택 타임으로 가져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적인 관점에서는 그럼 러닝 이코노미 어떻게 하면 높일 수 있는데 이런 질문들을 워낙에 요즘에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수평 진폭 같은 것들이 이 러닝 이코노미 관점에서는 되게 주요하게 관찰해 봄직한 것 같습니다. 제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수평의 진폭이 2cm 남짓이에요. 이 왔다 갔다 몸의 흔들림의 좌우가 2cm 남짓으로 유지가 되고 그러니까 있어요. 머리가 흔들리는 게 2cm 이내로 움직인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자세의 안정성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크게 진동을 하죠. 5cm, 6cm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좌우로 진폭이 큰 것은 무조건적으로 비효율적인 장거리 달리기 관점에서. 그리고 확실히 보면은 페이스가 느릴 때는 좌우 진폭도 좀 크긴 하네요. 네, 왜냐면은 딱 자세를 잡기보다 그냥 이렇게 조금 힘을 풀고 이렇게 리커버리 하듯이 뛰거든요. 좌우 진폭이 클 때에는 거의 730 페이스입니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페이스가 빨라지면은 좌우로 흔들려지는 것도 되게 좁아지고. 네, 이제 집중해가지고 본인이 딱 이 페이스를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딱 마음을 먹으면은 바로 자세가 이렇게 되게 좁은 좌우 진폭 속에서 잡혀나가는 거죠. 요즘 뭐 시계도 워낙 잘 나와서 수직 진폭은 잘 나오긴 하거든요. 위아래로 흔들리는 거. 저는 수평 진폭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희 디바이스상 특징적으로 가질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걸 저희가 헤드에 착용이 되다 보니까 머리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트래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손목이라든지 뭐 다른 곳에 이게 부착이 되어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비대칭적으로 이 움직임을 보다 보니까 실제 몸이 좌우로 얼마나 흔들렸는지는 사실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하체 운동이지만 이렇게 쫙 잘 가야 되는데 그렇죠. 흔들리지 이렇게 않고.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면 아무래도 에너지 낭비가 불필요하게 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오늘 이렇게 보면서 야 호흡으로 이 정도까지 알아?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그런 자세들도 교정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수평 진폭이 후반부에 페이스가 빨라져도 좌우로 많이 흔들리는 것들을 관철이 되면은 그분은 사실 이제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몸을 앞으로 쓰지 못하고 네. 그분들은 조금 자세 교정을 통해서 또는 보강 운동들을 통해서 충분히 개선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테스트를 조금 간소화시켜서 실제 대회를 나가야 되는 선수분들이다 보니까 각 대회별로 해서 목표 페이스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그 목표 페이스로 뛰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은 실제 거기에서의 무엇이 조금 문제이고 그 목표 페이스 하에서의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을지 얼마나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다 살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뭐 엘리트 선수들 봤지만 제 거만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봤을 때 풀 뛰시면은 3시간 20분 뛰시겠는데요? 한 게 있는데. 네. 저 정도는 뛰지. 아, 많이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50점을 팀의 평균으로 잡고 그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VO2 Max 같은 경우에는 딱 오늘 선수들 수준만큼이나 나오셨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딱 하나, 730 페이스. 제일 천천히 뛸 때는 제일 효율적으로 딱 되게
요령껏 뛰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7분으로 같습니다. 뛰고 있어서 아, 제일 많이 뛰시는 페이스군요. 아니 그리고 확실히 이 요령이 있으니까 7분 30초로 뛸 때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뛰네요. 또 어떻게 보면은 선수분들은 730 페이스는 거의 사실 안 뛰는 페이스니까 맞아요. 불필요하게 힘이 들어가거나 했을 수도 있어서 저희 이 지표가 재밌는 게 러닝 이코노미 5분 페이스에서 측정할 때 선수들은 거의 50%, 52% 이랬는데 지금 저희 70%. 70% 가까운 숫자가 나와갖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너무 좀 신기한 것 중에 하나는 10km 어느 정도 뛸 것 같냐. 이제 감이 있으니까 한 45분 뛸 것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지금 44분 30초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딱 요 정도 나오실 것 네. 같습니다. 제가 딱 한 달만 훈련하면 10분은 앞당기고 2달 운동하면 15분 정도 앞당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회 나가실 때 여기서 15분 앞당기면은 12분 되는 거 아닌가요? 12분 정도. 네, 너무 앞당겼다. 네. 딱 한 530 페이스 정도가 그 전투 운동의 최상단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제 수준을 이렇게 민낯을 보니까 또 부끄럽기도 하네요. 또. 아, 근데 수평 진폭에서는 뭐랄까요? 짬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네. 굉장히 안정적이네요, 자세가. 좌우 흔들림이 거의 없네요. 네네. 네. 저는 뭐 아직 살아있네. 네, 자세는 오히려 되게 경험이 많고 관록이 있다 보니까 좀 오히려 더 안정화가 되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또 모교에 와서 즐겁게 또 달린 것 같고 후배들하고 또 오늘 유마피 페이서 장비로 모든 전체 선수가 이렇게 3대 지표를 알아보고 또 자세 분석까지 하니까 아주 흥미롭고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우리 일반적인 러너들을 대상으로 또 후속편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네. 후속편은 실외가 아니라 실내에서 그렇죠. 이제 진행할 예정이죠 또. 네, 실내에서도 여러 러너분들께서 또 동시에 테스트를 받고 또 이제 본인의 기량이 어느 정도 주변의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도 살펴보고 네. 그리고 더욱이나 각자가 뛸 때 어떤 페이스가 기량 향상을 위해서 가장 좋은 페이스인지 한번 진단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제안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팀 좀 해달라. 맞아요. 네, 저희가 가겠습니다. 메일 남겨주세요.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